2화에서는 서동주가 구사일생하면서 엔딩을 장식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객폰의 발신 제한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은 서동주인데요. 상대는 동주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 같습니다. 폰 속에서 들려온 한마디는 동주는이라는 말이었는데요. 잘 마무리했냐는 것으로 들리는 부분이죠. 아마도 전화 속 주인공은 염장선 비서이자 경호원인 천구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동주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고 그가 이 장소로 오게 만든 것이 바로 천구호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 그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천구호가 동주와 통화 당시 염장선이 보인 행동 때문입니다. 정원을 손질하고 있던 염장선이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는 행동은 동주가 죽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듯 보였죠. 염장선에게 있어 동주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인데요. 허일도를 대산회장으로 앉히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특히나 지강천이 동주를 내보내자는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불쾌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염장선은 모든 사람들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어야 살아있다고 느끼는 사람인데요. 거기서 환희를 느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일개상무에 불과한 동주가 자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서동주를 대산에서 내보내자고 한 대외적인 이유는 지강천 손녀 이는남과 동주가 혼전동거를 했다는 이유인데요. 자신 조카인 여미철과 은남이 결혼한 이상 한 집에 두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동주를 내보내려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듯 보이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강천이 서동주를 너무 총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강천은 동주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공유할 정도로 깊이 신뢰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혼외자인 선우 존재를 동주에게 공개한 것이죠. 그것도 허일도가 아닌 차선우가 대산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며 그를 지키고 도와주라는 임무를 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허일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거기에 더해 회장 자리를 지선우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는 불안까지 더해진 것입니다. 허일도의 불안을 극도로 자극한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자신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리라 예상했는데 보기 좋게 물먹은 것입니다. 허일도가 부회장이 되는 것에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염장선 또한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그들이 더 분노한 것은 이 지점인데요. 부회장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닌 회장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서동주 작품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한 염장선은 또 서동주냐며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두 번째는 서동주가 평범한 대산의 상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동주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는 듯 보이죠. 염장선은 검찰총장과 국가정보원장을 거쳐서 은퇴했는데요. 일생을 나라 사랑에 헌신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왜 동주가 입사할 때부터 감시를 해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국정원장 출신이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국정원장은 중요한 많은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데요. 그렇다는 건 서동주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동주가 평범한 상무가 아니라는 것은 인물 소개란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집사인 성보연 소개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명만 남은 공비서에게 성현이라는 이름이 들렸다. 여기서 고종명은 제명대로 살다 편안히 죽는 것을 말하죠. 듣는 순간 시면의 감춘 비밀이 살아나와 공비서를 올무처럼 옥죄며 진실을 밝히라고 신문하기 시작한다. 더군다나 그 이름의 주인공이 서동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서동주의 본명은 원래 성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세상에 등장하는 순간 공비서가 원하던 대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는 건 성현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의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장선 부인 성보원 소개에도 동주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이라고 되어 있죠. 동주가 평범한 출생을 가지고 있다면 인물 소개란에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었겠죠.
염장선 비서인 천구호 소개란에도 동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구호는 염장선이 국정원에 있을 때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인물이죠. 그런데 염장선이 국정원 퇴사 당시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받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후 그는 염장선 지시에 따라 동주가 대산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그의 뒤를 캔 것이죠. 종합해보자면 동주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염장선은 대산의 킹메이커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인데요. 국정원 출신인 염장선이 그를 주시하고 있었다면 분명 동주가 대산가와 연관이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동주가 공비서의 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공비서는 원래 차대복 회장의 회장실 직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차강천 아내인 우성숙이 시집 올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이에 차대복이 며느리를 위해 회장실 직원이었던 공비서를 대산가 집사로 일하게 한 것인데요. 이 말인즉슨 차대복이 공비서를 많이 신뢰하고 아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우성숙이 결혼 당시부터 몸이 약했기에 차강천을 내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들이 필요한 대산가에서 우성숙은 연속으로 두 딸을 출산했습니다. 차국희 인물 소개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딸을 낳을까봐 아내와의 잠자리를 꺼리던 차강천이 아들 태몽을 꾸고 낳은 아이가 차국희라고 되어 있죠. 게다가 전국 5대 사찰의 큰 스님들과 미래를 내다본다는 서울 강남교회의 목사 사모가 한 목소리로 엄마 뱃속 태아가 아들이라고 점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후 태어난 아이가 차국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찰 스님과 목사 사모 차강천 태몽이 모두 틀린 것일까요? 어쩌면 차강천 태몽과 아들이라고 지목한 아이는 다른 아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바로 서동주인 것이죠. 아들이 필요했던 차강천이 공비서와 사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 공비서가 임신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두에게 숨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 사실을 말하는 순간 자신에게 벌어질 일이 두려웠던 것이죠. 실제 차덕희는 지선우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지영수를 찾아갔었는데요. 평소 고상한 척하던 그의 광기는 무서울 정도였죠.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던지고 가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수는 선우가 자랄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며 오늘을 기다려왔죠. 서동주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란 것으로 나오는데요. 친누나로 나오는 서연주는 동주 몸지분의 반은 자신에게 있다며 건강을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죠. 어쩌면 공비서가 출산 후 동주를 그곳에 맡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란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동주가 대산에 입사하면서 존재 자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비서도 그가 성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차강천과 동주는 날계란에 소주를 즐겨 마시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비리다고 마시지 못하는 부분이죠. 동주는 대산에 온 첫날부터 날계란을 시도했었는데요. 이 장면을 연출한 것도 두 사람이 친자라는 걸 암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차강천은 동주가 단순히 상무임에도 이렇게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자신 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동주를 후계자로 지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염장선이 동주를 죽인 것도 후계자를 제거하려 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